분 계신가요? 아우, 네. 사인하세요, 네.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한 지는 한 2년 9개월째 돼갑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주부였고 두 아이를 잘 키우고 싶었던 엄마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 어린이집 보내고 했던 게 자영업 옷가게였어요. 근데 그걸 오래 하지 않은 상태여서 몇 개월 하고 있을 때 시크릿을 우연한 기회에 만났고 정말 이게 나한테 기회라면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사인을 하고 이런 본사에 딱 왔는데요. 너무나도 다양한 연령층의 남녀노소분들이요. 엄청난 고소득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 느꼈던 건요. 밖은 너무 돈 벌기 힘들다고 하는데 돈 버는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앞으로 좀 정보에 귀를 많이 열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제가 이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막 퇴근을 했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서 버스를 딱 타려는 순간 멋진 페라리 한 대가 앞을 쫙 가로막습니다. 근데 그 앞에 운전자를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청년 같아요. 우리 사장님들은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났다. 또 건방져 보여 괜히. 그쵸? 저도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요, 젊은 친구들이 이런 좋은 차를 몰면요, 부모 잘 만난 내가 그냥 기본 생각이었어요. 그냥 젊은 친구가 저런 차를 몰 정도의 능력이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그 30대 초반에 그런 차를 몰고 다니는 친구조차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마트를 갔는데 주부가 아주 좋은 자가용을 몰고 와서 장을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하세요? 남편 잘 만났다.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괜히 그 사람은 그냥 차에서 내리는 건데 괜히 폼 잡고 내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 느낌을 그냥 괜히 허세처럼 보이기도 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약간 부러움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러면서 또 그 부를 갖다가 괜히 나 혼자 스스로 어떻게 그런 차를 타게 됐는지도 모르면서 부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시크릿을 하고 나서 변했던 거는 가장 먼저 또 차도 변했겠죠.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사장님들은 아마 이제 시크릿에서 이런 차들을 몰고 다니시는 리더 사장님들을 많이 보실 겁니다. 저도 2년 9개월 전에는요, 이 사업 한번 잘해보고 싶어가지고 모닝 한 대 뽑고 시작했어요. 지금은 벤츠 타고 다니는 여자로 변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이런 차 얘기, 돈 얘기 조금은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요, 아마 나가시면서 이 문 밖을 나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마 저런 페라리를 모는 청년을 보면 저기 어디 좋은 네트워크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으로 변할 겁니다. 우리는 정보의 길을 열어야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모 잘 만나서 남편 잘 만나서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도구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현 시대에 아주 많다라는 걸 사장님들께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청년들이요, 이렇게 실업이에요. 네. 청년이 이렇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데 취업 준비를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여기 2017년 취업시장 신조어라고 해요. 아가리 취준생 들어보셨나요? 저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 약간 품격 있는 여자입니다. 네. 근데 이 아가리 취준생이 뭐냐면 입에 비속어죠. 입에 비속어. 입으로는 저 취업 준비해요라고 계속 말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취업을 이미 포기한 상태? 그런 거를 아가리 취준생이라 부른대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요, 빈부격차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가수. 취업을 준비하는데 부모가 좀 능력이 좋아서 여유롭게 준비하는 친구들을 신의 아들, 네, 가수라고 부르고요. 백수는요, 취업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을 또 백수라고도 한대요.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금수저, 흑수저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남편을 잘 만났군, 뭔가 부모를 잘 만났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이렇게 취업이 뭔가 이제 부모 곁을 떠나서 소득을 얻는 일에 집중을 해서 독립도 해야 될 나이에 자기 직장마저 구하지도 못하고, 어때요? 제가 이것만 있어서 그렇죠? 빨대족, 연어족, 자라족 들어보셨나요? 부모의 등에 빨대를 꽂고 사는 청년들이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한다고 외쳤다가 망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연어족도 있어요, 선생님. 그런 족족족들, 캥거루족. 부모한테 그냥 얹혀 사는 거야. 그냥 세상 밖 난 몰라, 밖은 위험해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요, 이런 신조어가 생긴다는 건 그냥 세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차를 보는 청년을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뉴스에서 이렇게 떠들어대니까. 근데 더 무서운 건
일자리마저 줄고 있습니다. 어떻게? 로봇이나 기계에게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요즘에 음식점 가면요. 예전에는 식당에서 누가 아르바이트생이 오더를 받는 일이 많았죠. 제가 이렇게 센터를 다니면서 이제 밖에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점심을 먹거나 아니면 햄버거를 먹으러 가도요. 이제는 기계에 카드를 꽂고요. 내가 원하는 메뉴를 클릭해서 주문을 오더하는 인건비가 줄이는 일을요. 자영업도 하고 있어요. 뭐 멀리 가지 않아도 되겠네요. 저 앞에 커피 자판기에서, 그쵸? 누군가는 이게 서툴러서 얼음을 쏟기도 해요. 그쵸? 근데 자꾸 해보면 익숙한 거예요. 만약에 저런 기계가 없었다면 저기서 누가 작은 매대에 커피를 팔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자리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점점 줄는데 얼만큼 줄고 있냐면요. 5년 내에 700만 개 이상이 사라진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2025년 머지않은 시대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은 지금 자녀가 어리기도 하고요. 자녀를 아직 독립시키지도 못했고요. 내가 이렇게 자식 키우냐고 내 미래도 준비 못한 분들도 다 반 이상 태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직종이 사라지는데 또 새로 생기는 직종들도 있다고 해요. 그렇죠? 사라지기만 할까요? 새로운 직종도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8세 아이 중 65% 이상의 새로운 직종을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자라나는 아이들은요, 시대에 적응할까 못할까요? 해요. 저는 3살 제 아들이요, 스마트폰을 저보다 잘 다루는 거를 저는 눈으로 확인합니다. 확대, 넘기기, 자기가 원하는 걸 클릭해서 보는 거를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이 어때요? 친근해요. 그쵸? 여기 아마 주부들은 뽀로로가 반 육아하셨을걸요. 그쵸? 저는 육아할 때도 이런 스마트폰 기계로 같이, 제가 힘들 때는 뭐 만화도 틀어주고 영상도 틀어주고 뭐 하면서 육아도 뽀로로랑 같이 분담도 하고 했어요. 우리 사장님들이 네, 정말이에요. 아마 주부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아마 여럿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앞으로 지금 현 시대예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들이 변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는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들도 기계가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기업 입장에서 뭔가 생산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요, 사람보다 기계가 더 편리해요. 저 기계는요, 물만 넣어주고 청소만 잘해주면요 24시간 가동을 해요. 사람은요, 피곤해요. 또 내가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컨디션도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율도 맞춰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마인드도 막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쵸? 내가 그 친구에게 뭔가 시키려면. 그런 분들이 있는데 기계는요, 그냥 자기가 입력된 대로 그냥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일을요, 시간에 제약받지 않고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요, 기계가 더 낫다니까요.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은 이런 시대에 뭔가 준비해 놓으셨나요? 나는 너무 뛰어나서 기계를 이길 수 있으신가요? 나중에는요, 내가 영어 회화를 하지 못해도요, 뒤에 밑에 이렇게 칩을 하나 딱 심으면요, 언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칩도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무섭죠? 무서운데 우리는 적응할 거예요. 예전에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듯이, 그리고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미쳤어 물을 돈 주고 사 먹게 이런 얘기를 했던 때가 저희에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니까요, 자연스럽게 어떤 물을 골라 사 마실까? 이 물에는 미네랄까지 들어있네? 이러면서 골라 먹는 시대. 그리고 이 스마트폰 하나로 그냥 모든 것들을 집에서 다 해결할 수도 있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시대가 변하니까 나도 어때요? 안 변할 수 없죠. 따라 변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기계에게 일자리도 뺏기고 내 노후도 준비 못하고 내 자식은 독립도 못하고, 이게 현실 뉴스를 보면 자영업 10개 중에 9개가 망해 나가는 게 우리는 눈으로 계속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부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어떻게? 아까도 보시면 이런 좋은 차를 모는 애들이 괜히 건방져 보이듯이 그냥 부를 갖다가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들은 누군가 부자가 되려면 희생을 해야 돼. 그 부자가 되려면 그냥 차라리 금수저로 태어나야 돼. 나는 이렇게 살면서 부자가 안 된다라는 걸 알아. 수저 자체가 좋은 걸 태어나야 된다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부자들은 나쁘다. 검은 돈 막 이렇게 하고 돈은 악의 근원이야 막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를 부정하기도 하고 괜히 부자를 조금 더 나쁜 시선에서 보기도 해요. 왜? 내가 가지 못하니까. 또 있다고 해요. 왜? 연예인들이 예쁘면 여자들 뭐야? 뭐 고쳤나봐. 그렇죠? 왜? 나는 그 미모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신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저는 고쳐서라도 이뻐지면 좋죠. 네. 근데 우리 사람들이 부를 부정하는데요, 뒤에서는 이렇게 로또를 막 사요. 나는 로또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다. 있으신가요? 이야, 우리 사장님 로또 사는 법을 모르시나요? 저도 주부 때 로또를 가끔 하나씩 샀어요. 왜냐면
그냥 제가 부자 될 수 있는 일은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로또를 산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닌데 그냥 그 일주일 동안 10억을 내가 타면 뭘 할까를 상상하면서 괜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 역시 뭐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불을 싫어하면서도 이렇게 로또를 사고 뭔가 이런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라는 건요, 우리들 마음속에,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기본 이런 라이프 생활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건강해야겠죠. 건강한 라이프 생활도 원할 거고요. 이렇게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쪼개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내가 24시간을 자유롭게 쪼개 쓸 수 있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간적 자유, 내가 꼭 한 곳에 묶여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외를 가더라도 어디를 이동하더라도 내가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면서 살 수 있는 삶.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시간적, 공간적 뭐 이런 휴가 생활도 즐기면서 돈도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요, 모든 인간의 기본 베이스인 것 같아요. 난 아니야, 땀 흘려서 돈 버는 게 정직한 돈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제가 종종 봤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건희 회장 벽돌 날르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네, 땀 흘리는 버는 돈이 진짜 돈일 수도 있다고 느끼지만요, 그분들도 또한 내가 부모가 재산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를 단 한 번도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누구나 잘 살고 싶다. 그리고 좋은 생활 라이프를 즐기고 싶다는 우리 인간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근데 이런 직종 사분면 많이 보셨죠? 우리가 보면 보통 이렇게 ES 분면에 많이 계세요. 지금 7시 반에 오시는 분은요, 이렇게 직장인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직장에 속해 있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요, 나는 직장을 소유하고 있다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95%의 사람이 5%의 돈이 이 안에서 흐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적은 돈의 흐름을 타니 어때요? 내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 일을 하죠. 우리는 누구나 24시간밖에 없어요. 나는 48시간을 살고 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고 밥 먹고 이런 시간 쪼개다 보면요, 내가 일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요 거의 없어요.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돈하고 바꿔서 사는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삶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축을 많이 하면 가계부에 빵꾸는 나지 않지만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건 저희 부모님을 보고도 저는 알았습니다. 아주 알뜰살뜰 하셨고요. 아주 열심히 사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엄마 아빠는 부자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 사장님들도 열심히 안 사시는 분 없을걸요? 저는 뭘 하던 직장을 다니던, 어때요? 직장인들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도요 부자는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분면으로 넘어오면요 엄청난 부를 가질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는 시간하고 돈하고 바꾼다. 여기는요 비즈니스 오너는요 많은 사람들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이런 1%의 능력들을 다 합쳐서 자기가 100%의 돈을 버는 일. 그리고 여기 보면 돈을 버는 걸 투자하라고 해요. 이 ES 분면의 속도는요 여기 속도를 따라올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요 이미 다 나왔어요. 사장님들이 노동을 해서 버는 소득은요, 이런 투자가 돈을 버는 속도를 부익부 동력이라고 하는데 절대 따라갈 수 없다가 정의가 내렸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의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을 우리는 무슨 사업이라고 해요?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요. 그럼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거? 내가 커피숍을, 스타벅스를 딱 하나 차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전 세계로 내가 배포해. 그럼 사장님들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난 그런 능력이 있나요? 없죠. 평범한 우리는요,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도 힘들고 그런 것들이 힘들어.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시스템이 좋은 곳을 만나고 회사가 좋다면 엄청나게 성공을 할 수 있고 많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야기해요. 이분은 누군지 아시나요? 도널드 트럼프죠. 도널드 트럼프 영상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어떤 토크쇼 현장에 딱 나오셔서요, 사회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모든 걸 잃으면 어떻게 다시 재기하겠냐란 말에 나는 좋은 네트워크 회사를 하나 선택해서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영상에 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근데 이런 분들은 네트워크에는 무조건 할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 시스템이 좋다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는 게 네트워크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 하지 말라 그러죠? 내 남편, 내 아내, 그쵸? 옆집 언니, 친한 친구,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이분들, 돈을 버는 저분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
저런 분들보다 내 친구가 똑똑한가요? 세상을 더 멀리 볼 줄 아나요? 사장님들이요, 서점만 가도요, 이런 책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런 책들을 내가 찾아보려고 안 해서 그랬죠. 이미 서점을 다니는 분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사업하는 분들은요, 얼마나 이 직종이 비전이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뿐만 아니라 1인 기업, 플랫폼 사업, 앞으로 미래의 유통의 변화에 대해서 책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야기를 했는데 야, 너 다단계 같은 거 하지 마라고 하시는 분은요, 그냥 서점을 모시고 가십시오. 그분이 내 말을 못 믿어도 서점에 이런 서점들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너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다, 야. 한마디 해주세요, 사장님. 해도 돼요. 왜요? 이미 네트워크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경제의 흐름, 그리고 이런 유통의 흐름을 멀리 내다볼 줄 아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부의 흐름이 변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알리바바 아시죠? 전자상거래 사이트예요. 소비자와 판매자가 그 안에서 서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요, 이 사이트에 오너는요, 돈을 벌어요. 중요한 건 알리바바는요, 여기 사이트는 제품을 생산하나요? 안 해요. 우리 지마켓, 소셜 커머스들 제품 생산하나요? 쿠팡이 제품 만들어내나요? 아니죠. 그냥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중간 수수료를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제품을 생산하지 않아도, 보유하지 않아도 돈을 버는 회사. 여러분 페이스북 많이 하시죠? 네. 어떤 컨텐츠를요, 페이스북에서 막 제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넷플릭스라는 회사도요, 영화관을 차리지 않습니다. 영화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유튜브 많이 보시죠? 지금 이렇게 촬영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아마 이제 저 영상도 아마 올라올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지금 계속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이 돈을 버는 공통점은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때마다, 그리고 컨텐츠를 제공하지 않아도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는요, 이 많은 사람들의 시간, 이 많은 사람들의 컨텐츠를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여기에게 뭘 줘요? 가치, 뭔가 편리함을 주고 이득을 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죠. 사장님들이 이제는 돈의 흐름이 앞으로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시스템이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나요? 돌아가죠. 우리 윤수호 사장님이 지금 촬영해요? 유튜브에 올립니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런 올릴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면서 이득을 주는 거잖아요. 윤수호 사장님도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이 좋은 사업을 공유하기 위해서 올리잖아요. 그런 이득, 윈윈 관계를 하는데 여기는 부자가 돼요. 여기는요, 부자가 되진 않지만 유튜브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이득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제공하고 조회수를 누르고 구독을 신청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장님 본다면 이제는 부의 흐름이 변하고 있구나, 이제는 1인 기업의 시대구나, 그런 것들을 맥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1위 부자의 순위가요, 항상 빌 게이츠였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프 베조스라고 아시나요? 이 사람이 112조로 1위를 해요. 전 세계 부 2018년. 여기는 아마존 사이트 아시죠? 아마존 사이트의 오너입니다. 사장님들이 뭘 보셔야 되냐면, 아마존이라는 전자상거래는요, 똑같아요. 판매자와 소비자가 거래를 이루면 마진을 가져가는 회사.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울 때도요, 아마존에서 뭔가를 구매하는 주부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거래가 좀 더 유통의 단계를 줄여서 똑같은 물건을 싸게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많은 소비자들이 아마존 사이트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서 제품을 살 때마다 제프 베조스는 뭐예요? 부자가 됐다. 근데 중요한 건 얼마 전에 또 기사를 봤는데, 이렇게 본인은 돈을 벌었는데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지불해서 조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아마존이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서 돈은 누가 다 버냐? 여기 직원들은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근데 시크릿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왜 네트워크의 비전이 있냐면요, 나처럼 이렇게 좋은 브랜드를 쓰는 사람들이 내 그룹이 만들어지면요, 그 사람들이 제품이 좋아서 쓸 때마다 내가 돈을 버는 구조. 근데 이렇게 혼자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고요, 다 함께
버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네트워크를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포커스가 있죠. 근데 회사도 중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아까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가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고요, 유통의 흐름이 변하고 있고요. 유통의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의 순위도 변할 정도로 변하고 있어요. 내가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한다? 그럼 시대에 계속 뒤쳐져서 할 수밖에 없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의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일반 유통 방식으로 제품을 소비했습니다. 우리 엄마 때만 해도요, 절대 옷을 입어보지 않고 사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분이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인터넷 쇼핑을 할 때요, 어떻게 옷을 입어보지도 않고 직접 눈으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쇼핑을 하냐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뭐 안 맞으면 우리 또 뭐예요? 교환 제도도 다 있어요. 그렇게 다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엄마는 입어보고 만져봐야 좋다. 그리고 꼭 이렇게 사야 되는 게 고정관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반 유통 방식에서 계속 우리 엄마가 고집한다고 해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쓰나요? 똑같은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 단계가 어떻게 거쳐지냐에 따라서요, 소비자는 비싸게 사거나 싸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젊은 친구들은요, 이제는 싸게 쓰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직접 거래를 하는 거를요, 원합니다. 그래서 아마존도요, 어떻게 보면 이 많은 단계를요, 그냥 하나 아마존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쿠팡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지마켓도요, 이 많은 유통 단계를요, 그냥 지마켓이 하나로. 그러니까 물건이 단계가 줄어드니까 좀 더 싸게. 그러니까 많은 판매자, 소비자가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구매를 하고, 마진은 누가 벌어가? 지마켓, 쿠팡, 아마존 이렇게. 근데 이 다이렉트 회사는요, 이거를 중간에 하나도 거치지 않겠답니다.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하고요, 이 중간에 이런 대기업들이 벌어가는 마진을요, 우리에게 환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네트워크요, 왜 부자 되냐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혼자 쓸 때는 그냥 좋은 제품을 싸게 쓴다가 메리트예요. 근데 내가 써보고 너무 좋아서 입소문 마케팅을 하는 겁니다. 구정 광고를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너무 좋은데 너 한번 써봐. 근데 그 친구가 내 광고를 통해서 써요. 그러면요, 그 친구가 쓰는 거에 대해서 저에게 광고비를 지급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대박이야. 막 걔는 왕수다쟁이야. 10명한테 전달해. 근데 그 10명이 쓰는 모든 것들도 나한테 광고비로 지급하겠다는 이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제품이 정말 좋고 회사가 정말 좋고 그렇다면 어때요? 나와 같은 브랜드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겠죠. 점점점 늘어나서 일정 시간 지나서 그룹이 많이 형성되면, 많은 사람들이 쓰면, 아까 유튜브나 페이스북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면 나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우리 사장님들이 그래서 회사가 중요하고요, 제품이 중요합니다. 그냥 아무거나 제품 만들어서 네트워크 차리면요, 뭐 순간 돈 보고 쫓는 사람은 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품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정말 얘가 오랜 역사 동안, 오랜 긴 시간 동안 부정 광고력이 계속 있는지는요, 제품력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트워크 만들기는 쉬워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이거 네트워크 하면서요, 누군가요, 어떤 분이 나 네트워크 하나 차리려고 했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네트워크를 안 했다면 차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했지만, 네트워크를 제가 하고 있는 이상 그분은요, 절대 될 수 없다라는 거 압니다. 왜요? 우리는 합법적인 기업은요, 일단 나라에 보고를 해야 되고요, 많은 예치금을 예치해야 돼요. 그분이 그런 재산이 없으면요, 처음 스타트부터 뭐예요? 불법으로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2,000개가 넘는 네트워크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합법적 나라에 신고를 해서 직판이나 특판에 가입한 회사는 몇 군데밖에 없다? 한 100몇십 군데밖에 없어요. 그 100몇십 군데도 어떤 네트워크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고 못 벌고 있는 건요, 또 마케팅의 차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만약에 나는 제품을 쓸 거야 할 때는 회사하고 제품만 보셔도 돼요. 제가 기존에 이 시크릿을 하기 전에 미국 A사, 한국 A티사 이런 제품을 그냥 즐겨 썼듯이, 소비자는요, 제품만 좋다면, 기업만 괜찮다면 아무 제품이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제품만 탁월하다면. 근데 내가 이걸로 소비로 인해서 소득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면 타이밍 그리고 보상 플랜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증가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닥다리 생각은 절대 하면 안 되는데, 2020년이 되면요, 2명 중에 1명이 네트워크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요, 누군가는 소득을 얻고 있답니다. 어차피 이렇게 커지는 시장이라면 내가 먼저 좋은 회사를, 시스템이 좋은 그룹을 선택해서 내가 제품을 쓴다 하면 사장님들이 손해볼 거가 있을까요? 어떤 회사는 이런 마케팅을 똑같이 하지만 보상 플랜이 힘들어서 뭐 사직이나 베팅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인식이 많이 안 좋기도 했는데 이따가 저희 보상 플랜 들어보시면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지된 상태예요. 타인들이 이걸 보시면 앞으로 커지는 시장에 내가 먼저 한다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앞으로 정보는 남들이 모를 때 하는 게 돈이 된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미 상식일 때 하는 게 돈이 될까요? 아니겠죠. 뭐 자영업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영업을 하는데 엽기 떡볶이 예를 들게요. 엽기 떡볶이를 딱 했는데 1호 정의에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엽기 떡볶이를 가끔 태우기도 하고 뭐도 하는데 그 동네에서는 그 매운 떡볶이를 먹으려면 그 집밖에 없어. 그렇다면 사장님 어때요? 조금 맛이 없고 조금 타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엽기 떡볶이가 돈을 번다는 걸 알고 여기저기 막 차려져 있어요. 그래서 경쟁으로 가야 된다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때는요, 경쟁, 힘은 더 들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은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번다는 정보는요, 남들이 모를 때 해야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은 분이 있다는 건요, 사장님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깔려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밖에 나갔는데 네트워크도 나 하고 있는데 나 어디 회원인데? 나 시크릿 실버인데 우리 엄마가 브론즈야? 우리 엄마가 다이아몬드야? 이미 시장성 끝난 겁니다. 그쵸? 근데 나갔더니 너 나야? 이러면 아싸 기회다. 아직도 나에게는 엄청난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구나. 시크릿이 뭐야? 이러면 더 기회예요. 그쵸? 네트워크 뭐야 이러면 진짜 그때는 좀 깝깝하더라고요. 기본 차라리 부정적인 게 나와. 왜? 우리가 기존 네트워크랑 뭐가 다르다는 걸 설명해 주면 되는데 네트워크를 전혀 모르는 젊은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들도 직구에서 뭔가를 사는 거는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구하는 건데 돈도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은요 흡수가 빨라요. 근데 이 사업이 가장 부정적인 분들이요 한 50대 이상인 것 같아요. 특히 남자분들 한 번씩 몇 번 며칠 합숙을 한 기억이 있으시더라고요. 도망쳐 나온 분들 굉장히 휘황찬란해요. 스토리가 대단하시다고. 그리고 뭐 어떤 네트워크 해가지고 자기가 최고직급까지 갔대요. 그러면서 막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마다 들을 때마다 느꼈던 건 시크릿이어서 처음이어서 너무 다행이다. 내가 저런 경험이 있었다면 시크릿을 들었을 때요 온전하게 흡수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가 있지 않을까? 네트워크 저거 힘든 건데 저 부정적인 요소를 계속 생각에 꼈을 텐데 저는 너무나도 단순하게 좋은 제품을 싸겠어? 근데 10만 원씩 쓰면서 돈도 벌어? 대박! 그러면서 30분 만에 사인을 했고 이렇게 2년 9개월 만에 인생이 변했어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요 생각을 1도만 틀으시면요 엄청나게 돈이 보이실 겁니다. 저는 많은 회사가 있지만 선택한 건 이 시크릿이에요. 제가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저한테 안 왔을까요? 제 친구들도 했어요. 주부들은요 네트워크 제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었다고요. 근데 제가 그 사업은 하지 않았어요. 3년 4년 하는데 10년을 하면 돈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던 친구들이 시간이 지나도 모습이 부자처럼 변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것 같고요. 저한테 더 많이 필요한 거 없냐고 자꾸 물어서 부담도 갔었습니다. 제가 오히려 그래 다음 달에 또 치약 필요하니까 더 사기로 했어요. 제 친구가 네트워크를 하는데 사재기를 제가 했다고요. 어차피 필요한 로션 그래 좀 더 쟁여놓지 뭐 이러고 그냥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제품이 좋지 않았다면 저도 어때요? 계속 사진 않았겠죠. 근데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쟁여서 쓰기도 하고 친구를 위해서 쓰기도 하고 친구가 고마워줬을 때도 저는 그 브랜드를 계속 썼습니다. 그러면서 우연히 생각하죠. 누군가는 돈 벌고 있겠다. 왜? 내 친구가 제 옆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트워크 부자, 상속, 이게 소비자층이 튼튼하면 부자. 내 친구는 시장성이 적어서 부자가 못 되고 힘들어서 그만뒀지만 초창기에 했던 누군가는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제가 기동량으로 듣습니다. 근데 이 시크릿을 딱 들었을 때 어쩌면 그 꼭대기가 내가 될 수도 있을까? 근데 이 꼭대기를 막연하게 꿈꾸죠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건 이 꼭대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나한테 리스크를 뭘까를 아무리 찾아봤는데 리스크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브랜드를 팔지 않고 나만 쓰는 플랜이에요. 근데 얘가 그냥 허접하게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매장이요. 백화점 면세점에 40개국에 600개 매장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판다는 거는요. 뭐예요? 이미 그 까다로운 백화점 고객들의 뭐예요? 주머니, 지갑을 열 능력이 되는 제품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스킨케어, 예를 영양크림 하나에 30만 원이 넘는데 주부님들께 물어볼게요. 30만 원이 넘는데 그게 그 가치를 안 하면 지갑 여나요? 안 열어요 사장님. 얼굴이 아무리 이게 팩이 뭐 좋다고 하더라도 60만 원이 넘어요. 우리 리커버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사장님들 좋은 거 알지만 구매력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요. 네, 영양크림 30만 원짜리 제 얼굴에 바를 바에는 그냥 좀 10만 원 정도 그냥 준수한 거 쓰면서 애기 거에 뭐 하나 더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근데 이곳에서 이렇게 10년도 안 된 사이에 어깨 진출 9년 만에 1조 원의 매출을 찍었다는 건 이 비싼 제품을 지갑을 열고 쌌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보다 경제력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사장님. 근데 얘가 가치를 하지 않으면 샤넬, 슈에브라 이 사이에서 백화점에서 샀을까요? 아니죠. 우리 선생님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600개 매장에서 시작한 회사가 아니에요. 작은 매대에서 한번 팔아봐 해서 이 제품력을 선보였는데 많은 소비자 매니층을 끌어들였고 중요한 건 40개국에 순식간에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브랜드를 우리는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백화점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유럽 국가는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왜요? 샤넬 랑콤 사이에 이렇게 매드가 있는 걸 봤으니까요. 저희 원료는요 독특합니다. 사해 원료예요. 이스라엘 요르단강 사이에요. 아주 낮은 지대의 바다입니다. 물이 유입이 되면 유출 방법이 증발밖에 없어요. 유입과 증발을 계속 5,000년 동안 반복하다 보니까 이곳에 연전처럼 엄청난 고농축 소금과 머드가 쌓입니다. 근데 여기에 12가지 미네랄이 유독 타 해수에 비해 뭐예요? 풍부하더라. 그래서 이 바다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매스컴에 계속 나오고 있고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어요. 많은 이런 아토피 환자, 건선 환자 이런 분들이요 생명병사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이런 분들이 뭐예요? 이 바다에 가서 몸을 담그는 게 유일한 치유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이 바다에 가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요 횟집이 없어요. 물고기가 살지 못해. 대드시야 죽어 그냥. 근데 중요한 건 아픈 사람들이 살려고 가는 바다. 참 희한하죠? 왜? 이곳에는요 엄청난 미네랄이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부 박테리아를 죽이고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이 브롬이라는 성분이요 타 해수에 비해서 200배나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브롬이라는 성분은요 우리 재생 연고에 많이 쓰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이 많이 다치면 빨리 아물게 하기 위해서 뭔가 연고를 바르죠? 그 성분에 보면요 이 브롬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토피 환자, 건선 환자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관절염, 류마티스, 건선 이런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미네랄 바다에 몸을 담그는 게 유일한 치유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에 마시는 게 흡수율이 좋았다면 물을 계속 퍼마셨겠죠. 근데 물을 퍼마시지 않고 몸을 담가요. 짜서 드실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입으로 먹는 것보다 피부로 먹는 게 흡수율이 훨씬 더 빠르고요. 추출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거를 사장님들이 생각한다면 이런 좋은 미네랄을요 이렇게 스킨케어에 담아낸 거예요. 이렇게 사해 바다에 오지 않아도 아까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저희 CEO분이 유태인이세요. 이 유태인 형제가 모국의 이 좋은 원료를 사해 원료를 꼭 사해에 방문하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 해서 제품을 담아냅니다. 이 안에 엄청난 미네랄을 담아내고요. 파라벤은 뭐예요? 쏙 뺐어요. 이 파라벤이 뭐냐면요 그냥 합성 방부제예요. 근데 우리는 제품에 방부제를 안 넣을 수는 없어요. 뭔가는 첨가돼야 돼요. 왜요? 뚜껑을 연과 동시에 걔는 방부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방부제를 넣느냐에 따라서 내 인체에 해가 되거나 아니면 해롭지 않은 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파라벤은요 싸구려 합성 방부제입니다. 석유 추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국 사람은요 0.8 기준치가 허용이 돼 있어서요 우리 사장님들이 대부분 마트에서 쓰시는 제품들 보면요 이 파라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석유를 우리는 한국 사람은 용가리 통뼈에서 막 발라도 되나요? 한국 사람은 유독 다른 나라 민족에 비해서 막 피부가 막 두꺼운가요? 근데 유독 한국만 0.8 기준치가 허용이 돼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장님들이 자료만 찾아봐도 아십니다. 유럽 국가는요. 이런 데일리한 목욕 때문에 아이들의 성조숙증, 여자들의 유방암 같은 것들이요. 이미 유럽 국가는 2000년대 때 붐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수치가 줄어들었습니다. 0.8에서 다 0.19로 다 줄어들었고요. 유아용품에는요. 아예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베트남이라는 국가가 못 산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는 이런 파라벤 제품들을 다 철수시켰습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은 0.8 기준치가 허용이 돼 있을까요? 근데 어쩌면 소비자가 아직은 이런 파라벤에 대해서 너무 인지하지 못하고 단가가 낮은 것만 찾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냥 기준치에서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요 주부들이 조금씩 똑똑해지고 있어요. 매스컴에서 이런 인터뷰를 본 사람들은요 파라벤 저거 뭔지 모르지만 안 좋은 건가? 하면서 저거가 없는 제품을 써야 되나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유방암 회장이 이야기하잖아요. 화장품처럼 이렇게 저농도의 파라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그냥 꾸준히 쓰다 보면 그 훗날은 자기도 장담할 수 없대요. 샴푸 같은 것들을 계속 내가 계면활성제나 이런 SNS가 많은 샴푸를 쓰다 보면요, 내 몸에 이 파라벤이 쌓이면서 뭐가 된다? 암으로 변한다고 이미 영국에서 발표가 났어요. 이 뉴스에서요, 여자들의 유방암 조직을 뗐더니 99% 파라벤이 검출됐다가 우리 시크릿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스컴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봐도 그냥 흘려봤을 뿐이에요.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도요, 파라벤 인식을 하는 순간 매스컴에서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고요. 어떤 광고에서는 애기들 제품에 무파라벤, 첨가하지 않았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게 행복 조건 1위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내 몸을 해치고 있다, 내 가족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파라벤 제품 계속 쓸까요? 안 쓰겠죠. 소비자가 안 찾으면요, 기업도 만들어내지 않아요. 아직은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시하기 때문에 만들어냅니다. 얼마 전에 치약 사건도 막 터졌죠. 그런 것들을 사장님이 보신다면 가습기, 살균 소독제 사건, 그런 것들도 기준치가 높기 때문에 그냥 제품이 변형돼서 들어오다 보니까 피해자는 누구예요? 쓰고 있는 소비자. 사장님들이 지금 파라벤 제품을 쓴다면 내 아이가 예뻐지라고, 뽀송뽀송해지라고 발라주고 있는 제품이 어떻게 보면 내 아이의 몸에 성적수증을 일으키고 독을 발라주고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사업을 할 때 맨 처음에 엄청난 돈을 벌어야 할지는 아니었어요. 이런 파라벤이 없는 제품을 써야 된다는 걸 인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품을 쓰고 있었고 좀 고가였습니다. 근데 저 어디서 샀냐? 직구 채널에서 샀어요. 직구 채널에서 사니까 조금 더 싸게 쓰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를 봤을 때 백화점보다는 어떻게 해요? 제가 쓰고 있던 게 가격이 높지 않았어요. 저희가 이 40개국에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 사장님. 여기 보시면 이렇게 파란 뚜껑의 바디워터 보이시죠? 이게 바디 로션이에요. 여기 매장에서 사시면 10만 원이 넘어요. 사장님들이 이런 제품을요, 반 가격에, 반의 반 가격에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파라벤이 없어서 썼던 제품도요, 이 백화점으로 가면요, 이거보다 가격은 안 비싸요. 근데 저도 파라벤이 없는 애기들 로션을 쓰니까요, 한 4만 원, 5만 원 했습니다. 애기들 거 파라벤 없이 좋은 제품을 쓰려고 했다니요, 그 샴푸, 애기들 바디 로션이요, 그 정도 가격 했어요. 근데 얘는요, 내가 얼마에 쓰냐면요, 이렇게 매장에 다 있죠. 이렇게 잡지 광고도 나오고 있는데 39,000원이에요. 아니, 저는 파라벤이 없어서 그 제품을 5만원, 4만원을 주고 썼는데 얘는 파라벤이 없는데 미네랄까지 엄청 많아. 근데 3만원대 써. 그러면 파라벤이 위험한 걸 알았던 나는 제품의 이 가격이 비싸다고 느꼈을까요? 아니죠. 사장님들이 니베아 니땡땡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제품을 쓰셨던 분들은 나 10,000원짜리 썼었는데 3만원 이거 다이어트 가격보다 비싼데 할 수도 있는데 그 성분이나 내 몸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다면요, 사장님들이 그 가격이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파라벤이 없는 무파라벤 제품은 엄청 단가가 좋아요. 비쌉니다. 근데 그거를 저는 뭐예요? 다운된 가격에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품이 좋으면 제품만 쓰면 되는데 이곳에 나온 이유는요, 요 PV입니다. 저는 이 시크릿을 통해서 2년 8개월 동안 저는 이 BV 부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 제품 하나당, 저희 시크릿 제품 하나당 다 점수가 있어요. 그걸 BV라고 합니다. 근데 내가 혼자 쓰면 회사에서 나한테 13점을 줘요.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트워크. 그룹을 만드는 일이에요. 나와 이 브랜드가 정말 좋아서 같이 쓰는 사람들이 10명으로 두면 저는 130점이 되는 거예요. 100명이 되면요? 1300점? 1000명이 되면 13,000점. 근데 저희가 제품이 얘만 있나요? 아니죠. 그런 것들이 제품이 계속 늘어나면요, 나는 내가 그룹을 만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좋아서 계속 마트 말고 이 시크릿에서 브랜드를 체인지해서 쓴다면 나는 이 BV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주에 주급으로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사장님들이 집을 가면 나 혼자만 쿠폰 찍죠. 근데 내가 친구를 데리고 갔는데 그 친구가 내가 없을 때도 올 때마다 뭐예요? 내 쿠폰에 도장이 늘어난다? 내 친구가 누구를 데리고 갔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것도 어때요? 나한테 도장이 늘어난다? 그러면 커피 엄청 쌓이겠네요. 그렇죠? 그런 BV 부자가 시크릿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초반부에 보여드렸던 자동차가 바뀌고 집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가문이 바뀐 분들이요, 이 BV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바꿔내고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사장님들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일반 유통 방식으로 비싸게 팔던 비싸게 살 수밖에 없었던 물건을요 조금 더 평범한 사람들이 이 좋은 제품을 쓰면서 건강해지고 예뻐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유태인 CEO인 아이작 회장님이 이거를 다이렉트 채널을 하나 더 엽니다. 40개국에 현재도 백화점에 있어요. 근데 다이렉트 채널을 그냥 하나 더 연 거예요. 그래서 이 동일한 제품을 좀 더 싸게 쓰면서 이 중간에 유통에 누군가에게 돈이 광고비가 지급되는 거를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로 부의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저희 네트워크 채널이 열렸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뭐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된다 그랬죠? 그룹을 나처럼 쓰는 사람이 점점 늘면 늘수록 이 제품을 그 사람들이 계속 재구매 쓸 때마다 나는 부자가 되는데 그룹의 시각성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내가 여기가 다 이미 시크릿을 쓰고 있어. 내가 지금 들어가. 의미 있나요? 그냥 나만 좋은 제품 싸게 쓴다, 예뻐진다, 뭐 예뻐지니까 좋기도 해요. 건강해지니까 좋기도 한데 돈을 벌고자 할 때는 시각성도 중요한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여기는 없는데 옆에 이만한 센터가 또 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시크릿을 몰라. 그럼 내가 거기서 시작하면요. 거기는 다 내 광고 시장으로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 거를 따지고 봤을 때 한국이 아시아의 꼭대기에 저희 한국을 준 겁니다. 아시아의 꼭대기에 내가 시장성을 가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전 세계에 이런 모든 매출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글로벌 원코드예요. 제가 우리 사장님에게 시크릿을 전달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전달해갖고 저 문 끝에 계신 송건희 사장님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근데 송건희 사장님이 나 이따 까야지 하는 순간 저는 뭐예요? 그 광고비를 지급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 치약 하나에 있는 이정이요. 저에게 매출이 다 모든 사람이 공유되는 게 시크릿의 마케팅이에요. 근데 이거를 나라와 관계도 없어? 이런 그룹이 이게 만약에 센터에 지금 계신 분들이 나라라고 쳐볼게요. 이런 곳이 지금 사장님들은 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센터 교실이요. 지금 100개가 더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시작하는 게 늦는 건가요? 아니죠. 너무 많잖아. 여기는 하나인데 그런 걸로 보면 나라 이 글로벌 원코드는요. 사장님들이 엄청난 비전이라고 보셔야 돼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괜찮아요. 저도 미국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자면서 미국 매출을 엄청나게 공유받고 있습니다. 사이판이라는 곳은 제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LA는 제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사이판은 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스템이 돌면서 저희 스폰서님들이 또 이번에 정의자 스폰서에게 사이판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이 자동으로 돌면서 그분들이 자기가 예뻐지려고 건강해지려고 먹고 쓰는 거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매출을 자면서도 공유를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이 사업의 비전을 아시면요. 아 대박이다. 진짜 심장이 떨려서 잠이 안 온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맥도 필요 없고요. 내 능력도 필요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괜찮아요. 다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하게 됩니다. 왜요? 똑같은 거를 그냥 같이 계속 반복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 사업은. 사장님들이 선점도 정말 중요해요. 한국의 선점을 시크릿이 하면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또 생기기도 해요. 네트워크가 앞으로 시대의 대세다 보니까 더 많은 회사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글로벌 원코드의 의미를 아신다면 이게 비전이에요. 네트워크의 끝은요, 결국에 많은 소비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제가 미국 A사 제품을 먹고 쓰고 바르고 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이 시크릿 브랜드를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누군가 광고하지 않아도 사회상품 너무 좋잖아, 시크릿 제품 너무 좋잖아가 이미 알려져 있는 상태. 예를 들어 미국 A사 사업은 안 해도 미국 A 치약 좋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태반이에요, 사장님. 그쵸? 그 광고 시장이 27년이 걸렸습니다. 사장님들께서 중요한 건 이게 나라마다 오픈이 되는데 올해는 광고를 하지 않아도 이미 이 제품을 비싸게 주고 쓰고 있는 소비자가 안전징이 뭐예요? 깔려 있어요, 사장님. 그리고 하물며 우리보다 엄청나게 비싸게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제품이 좋아서 비싸게 주고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나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빨간 나라처럼 채널이 바뀐다면 어때요? 반가격에 준다 그러는데 어때요? 난 백화점에서 비싸게 쓰는 게 내 품격이야. 막 이러시는 분 있을까요? 소비자는 똑똑해지기 때문에 싸게 쓸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요. 싸게 쓰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비싸서 못 샀던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대본을 받아보고 너무 좋다. 근데 가격에 허들짝 놀래가지고 너무 비싸다. 그러면서 못 샀던 분들도 반가격에 쓸 수 있다 그러면 유입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처럼 이 브랜드를 몰랐어도 어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네트워크 마케팅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안정적인 소비자층이 이미 백화점에서 광고가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의 유입 경로 능력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어떤 회사가 아시아의 꼭대기가 오픈된다고 해서 이런 나라의 많은 나라의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 없을지는요 오픈돼봐야 알아요. 근데 내가 여기 꼭대기인데 나라가 오픈되지도 않았고 글로벌 원코드인데 시스템도 들어가지도 않고 뭐가 소비자도 늘어지지 않아. 그럼 사장님들이 원하는 인센소득 벌 수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전 세계 40개국에서 인정을 받은 제품, 그리고 백화점에서 매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앞으로 사장님들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선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원코드 사업에 이 제품을 쓰고 있는 안정적인 소비자층이 이미 40개국에 깔려 있다는 건요. 사장님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과정에 사장님들과 함께 조인하는 많은 각국의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될 거예요. 한국은요. 엄청나죠, 선생님? 베트남이 열리고 태국이 열리고 예를 들어서 중국이 열려요. 중국은 아웃팩도 아니야. 우리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 치약 하시면서 다 한국에 중국적 가는데요. 진짜 잠을 못 자겠어요, 선생님. 저는 중국말 할 줄도 모르는데 그냥 우리 중국 파트너 사장님들이 중국 얘기할 때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또 잠을 못 자요. 네, 시크릿하면요 잠이 안 오는 병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신나해서 잠이 안 오고 어떨 때는 막 설레어서 잠이 안 오고, 그렇죠?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이 반복 속에서 이 시스템 안에서 꾸준히 한다면, 이런 비전을 알면요 엄청나게 이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전 세계 글로벌 마케팅에 어떻게 돈을 버는데를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심플하게 4가지 플랜으로 사장님들에게 35%를 수당을 풀어주게 돼 있어요. 합법적인 회사는요 35% 이상을 풀어주지 못하게 돼 있어요. 어떤 회사 니네보다 우리가 보상 플랜이 좋아 어쩌다 해도요 다 35% 아니에요, 사장님. 그리고요 제가 만나보니까요 뭐가 좋다고 이야기하지만요 그 안에 뒤로 가면요 시크릿보다 안 좋은 거 투성이에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이 보상 플랜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들으면요 혹해요. 근데 제대로 알잖아요. 그러면요 사장님하고 이 보상 플랜 얘기는요 시크릿하고 되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팀커미션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요 주급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팀을 만들면서 많은 성공자들이 나오면 사장님들이 저절로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2가지 커미션이에요. 그리고 직급 유지 보너스는요 매주 내가 유지하는 직급에 따라서 월급을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급 유지 보너스는 2단계인 로열 이상만 내가 매출을 매주 유지가 된다면, 내 팀들이 계속 함께 브론즈를 도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는 꼬박꼬박 월급까지도 받는 사람이 돼요. 직급 성취 보너스는요 직급을 한 번씩 점프업 할 때마다 회사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하고 드리는 돈인데, 중요한 건 이렇게 팀 커미션과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앞으로 사장님들이 이러는 그룹에서 자식한테까지도 상속되는 그런 인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크릿이 많은 분들이 1년, 2년, 뭐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뭐 1억, 2억 5천, 5억 이렇게 10억 이상 되는 거는요 요 직급 성취 보너스와 이런 것들이요 조금 시크릿이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핀을 조금 빨리 성취하면요 시크릿에서 1억 링언어도요 1년이 안 되는 시간에도 하실 수 있는 게 시크릿이에요. 여기 보면 저희는 개인의 능력이 많이 필요 없는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여러 라인을 구동을 시키고 해야 내가 돈을 벌어, 그러면 나는 조금 능력이 좋아야 될 수도 있어요. 자식이 둘 있는 사람보다 뭐예요? 6 있는 사람은 힘이 더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대수의 제한이 있어요. 이렇게 라인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는 구조는요 대수의 제한이 있어요. 돈을 벌고자 하는데 여기 내 친구가 소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를 할게요. 미국 A사에 내가 여기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돈을 벌고자 하는 제 친구는 제 이상의 이후의 매출을 공유받지 못하면 제 밑으로 확장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에 돈이 안 되는 곳에 뭔가 투자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는 그냥 소비로 끝나는 거예요, 사장님. 근데 이렇게 뭐예요? 대수의 제한이 있더니 많은 사람들이 계속 경우의 수, 라인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급을 가야 될 때마다 계속 라인 수가 늘어나. 그리고 내가 여기를 형성을 시키면 또 브레이커리, 분리시켜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그룹을 성장시켜도 또 떨어져 나가고 또 성장시켜도 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브레이커의 방식이라면 기존의 A사, N사 뭐 이런 회사들이 이런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오래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게 바이너리예요. 지금 나오는 회사들은요 다 바이너리 현상이 근데 이 바이너리도요 많이 다릅니다. 추천인이 어떤 회사는요 뭐 예를 들어 1대1이야 근데 추천은 무조건 6명에 해야 되는 회사가 있어요. 직급을 갈 때마다 추천수를 늘려야 되는 회사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이 그것까지
딱 들으면요, 뭐 우리는 2대1이야, 1대1이야 그것만 가지고 혹할 게 아니고요. 이 안에 들어가면요, 뭔가가 다 있어요. 사장님도 2명도 추천 못 하시는 분 저 많이 봤습니다. 6명 추천하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건 사장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알아셔야 돼요. 근데 저희는 바이너리 마케팅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건 내가 여기서 제품을 시간이 없어? 뭐 바빠. 애기도 봐야 돼. 소비하고 있어도 내 위에 스폰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한 내 밑으로밖에 확장할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브레이커 A는 옆으로 계속 확장을 하는 구조라면 A, B 말고는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게 바이너리예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아마 시크릿 하시는 분들은요, 야 그냥 자리 잡고 일단은 쓰고나 있어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게 자신이 있어서예요. 왜요? 내가 성공한다면 나 믿고 제품을 쓰는 친구들, 브랜드를 바꿔준 친구는요, 내가 밑으로 확장하는 모든 성공의 반 이상을 가져가는 게 바이너리 마케팅입니다. 여기 보면 팀 커미션, 되게 아름다운 커미션이에요. 아까 아이작 기자님이 전 세계를 부의 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보면 양쪽의 팀의 매출을요, 계속 대수의 제한 없이 공유받습니다. 내가 사장님을 소개하는데 저 끝에 송건희 사장님까지 쓰는 것까지 제가 공유를 받아요. 무한 대수로. 근데 송건희 사장님이 저 옆방으로 건너가서 새로 시작되는 시장에 또 누군가를 막 소개해요. 근데 그 시장까지도 다 제 매출로. 근데 그 방이 10개, 100개 늘어나도요, 뭐예요? 다 제 매출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저는 뭐가 될까요? BV 부자가 되겠죠. 이 BV를 합으로 해갖고 저한테 수당으로 주의 지급을 하는데 양쪽에 우리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한쪽은 잘해. 그리고 한쪽은 조금 뭐 부실할 수도 있어요. 팀이 하는 일이니까. 그 두 양쪽 중에 좀 큰 매출에서 1을 차감하고요. 작은 쪽에서 500BB 기준으로 1을 차감해서 브론즈 이상부터 최고 지급까지는 15% 동일하게 커미션을 지급합니다. 직급에 따라서 만약에 커미션이 달라진다 그러면요, 어때요? 사직이 패팅을 조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최저 지급 브론즈부터 최고 지급까지 15% 동일하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그렇게 연연하면서 하지 않아요. 너무 그렇게 연연 안 해서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2명에서 4명까지 갈 때는요, 작은 쪽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이진배법처럼 늘어나는 매출에 의해서요, 내가 공유받다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요, 나는 매출이 엄청나게 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요, 정산을 해서 나한테 주급으로 지급을 하는데, 먼저 있다고 해서 무한대수로 계속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주에 2,500만 원, 미국 달러로는 25,000불만 커미션으로 받아가요. 그러면 앞으로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시장이 커져도 내 하루에 주에 나처럼 2,500 버는 사람이 계속 만들어지는 플랜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다른 네트워크는 이 꼭대기, 시장성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은 유통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끊임없이 뭐예요? 극점이 없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내가 여기서 따라가려고 그러면 따라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꿈만 꾸다가 많은 건데, 중요한 건 여기도 2,500 가게별로 시장이 많다 그러면요, 엄청 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죠. 나라들이 오픈되면요, 한국의 중국점자 지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겁니다. 2014년에 했던 저희 스폰서님, 현재라인의 사장님들 중에요, 달에 뭐예요? 1억 이상씩 버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주에 2,500 이미 극점을 찍고요, 매출이 넘쳐나서 누적돼서 2월되는 제도를 지금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누적시키고 2월 시키는데 자격 조건이요, 내 개인 매출 한 10만원에서 15만원밖에 되지 않아요. 솔직히 사장님들이 여기 이게 투자인가요? 나 샴푸, 나는 머리란 걸 시크릿 만나서 태어나서 처음 해봤다, 까먹었다 계신가요? 어느 브랜드는 썼잖아요. 그쵸? 나는 스킨이라는 걸 단 한 번도 발라본 적이 없는데 시크릿 만나서 발랐다? 뭐 남성분들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성분들은 스킨케어 안 쓰시는 분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어차피 어느 브랜드는 쓰는데 이 브랜드를 바꿔서 매출을 계속 공유를 받으면서 이런 극점에 가는 분들을요, 저는 봤다고요. 근데 이 사업의 조건이 개인 매출이 한 달에 200, 50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10만원 쓰는 게 다라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걸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는 뭐예요? 짜투리, 한 주에 남은 매출이요, 사라지지 않아요. 이거를요, 내가 10만원만 매달 쓰는 VIP 고객이면요, 요 짜투리 점수를 누적시켜서 다음 주로 이렇게 2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또 한 주에 팀이 이루는 매출로 주급으로 또 정산을 하고요, 남은 짜투리는 또 누적시켜서 다음 주로 패스.
패스. 영어 구조를 보신다면 내가 요번 달에 실적을 냈어. 근데 중요한 건 요만큼만 더 하면 내가 돈을 더 받을 수 있어. 근데 요번 주에 내가 요번 달에 못하면 다음 달에는 뭐예요? 얘가 다 사라져. 이 짜투리가. 그러면 자꾸 부족 부분을 채우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영업하시는 분들은 많이 번다고 해도 뒤로 미치는 게 많이 계십니다. 그런 것들이 마감 구조인데 저희는 마감이 없어요. 그냥 주에 정산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냥 우리 사업은요 꾸준하게 그룹을 늘리는 일, 나와 브랜드를 이렇게 세트 한번 바꾸고 10만 원씩 쓰는 그룹을요 계속 늘리는 일을 발머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는 이렇게 중국점에 가고요. 누군가는 주에 1000도 벌고요. 누군가는 주에 2, 300도 벌고요. 그 2, 300 버는 분 밑에는 주에 50, 30, 15만 원 버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누구나 벌어갈 수 있는 건 한 주에 2,500만 원, 월 1억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10만 원 쓰면서 1억 버는 플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믿기지 않아요. 근데 이 안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한한 시장성, 그리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비전, 앞으로 이 제품력을 본다면 엄청나게 내가 그룹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넓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요 1번 팀 커미션을 받는 파트너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파트너들이 버는 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가 보너스가 점점점 늘어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브론즈나 로얄일 때는 1세대에서 20%, 그리고 다이아몬드 이상일 때는 4세대까지 10%까지 저한테 회사에서 보너스를 줍니다. 자, 예를 들게요. 여기 김미주가 있어요. 제 파트너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브론즈를 달성해서 예를 들어서 팀 커미션에 20만 원을 받았어요. 저도 브론즈네요. 그럼 1세대에서 20만 원에 20% 얼마죠? 4만 원이 저한테 또 팀 커미션 외에 보너스를 들어와요. 근데 저는 브론즈밖에 잘 못하는데 얘가 막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저는 또 20만 원이 또 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을 벌어요? 그러면 나는요 200만 원이. 이 친구가 중국점을 갔어요. 나는 계속 브론즈인데 그것도 참 희한해, 그죠? 근데 중요한 건 1억을 벌면요 1억을 벌면 이 한 추천인으로부터 나오는 그 보너스가 2천만 원이에요. 사장님들이 이 플랜을 보면요 내가 자리를 잡고 제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손해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라도 내 위에 스폰서가 이 사업을 함께 진행한다면 언제라도 내가 맘먹는 순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이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저희 플랜을 보시면 뭐예요? 파트너들을 성장시키고 내 파트너들이 돈을 많이 벌수록 나는 뭐가 돼요? 계속 부자가 되는 플랜을 갖고 있어요. 대수에도 제한이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도 가요. 만약에 제가 대수에 제한이 있어? 미국이 제 대수에서 매출을 공유받지 못해요. 제가 비행기값 들여서 미국 가야 안 가요? 안 가죠. 근데 내가 노력을 해서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면 더 많은 그룹들이 써지고 이 브랜드를 알리면요 그분들이 쓰고 먹는 거에 비해서 제가 한국에서도 매출을 대수의 제한 없이 공유받는다. 근데 미국에 있는 분들이 사이판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있는 분들이 또 일본으로 연계돼서요 지금 존버가요 어떻게 돼요? 글로벌해요 사장님. 근데 나는 지금 시작하는데 그런 게 될까? 돼요. 지금 한국에서 다이아몬드 이상 사장님들은요 해외 매출을 거의 공유받고 계십니다. 그분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이 바이너리의 특성이에요. 하다 보면 너도 나도 밑으로만 확장하고 내 파트너가 확장하는 그 시장이 결국에는 내 시장이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만 하고 있으면요 나보다 능력이 좋은, 나보다 인맥이 좋은, 나보다 말을 잘하는 파트너들이 또 들어오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말을 잘 못해도요 위에 시스템 안에 계신 스폰서님들이요 어때요? 이렇게 한 사람을 잘 돈 벌게 하면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분은요 입을 대신해 드릴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광고를 대신 막 해드릴 거예요. 저도 오늘 그냥 하루 종일 광고만 하다 왔네요, 사장님.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직급을 가다 보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저희 회사를 알리는 이런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게 다예요. 물건을 단 한 번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내 1세대가 20%를 주는데 얘가 소비만 해 상관없어요 사장님. 저희 시크릿은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는 돈을 버는 리더와 리더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제품만 쓰고 있는 사람은요 매칭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품만 써 괜찮아 요 밑에 누군가가 나랑 사업해? 그러면 우리는 무한대수로 매출을 공유받고 이분들이 직급을 갈수록 이분의 성장에 매칭은 제가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는요 시크릿은 4세대만 받대요. 저희는 10대까지 받는데요. 그럼 제가 물어요. 소비자 포함인가요? 아닌가요? 소비자 포함이래요. 저는 만약에 소비자 포함이었으면요 지금 이런 매칭 못 받아요 사장님. 제품만 쓰고 계신 분도 많거든요. 왜? 제품이 좋으니까 그냥 제품만 바꾸고 사업에는 관심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얘는요
돈을 버는, 저처럼 이렇게 시스템 안에서 성장하는 분들을 매칭으로 연결해놨기 때문에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이 돈을 벌게끔 롤업 압축 방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쓸데없이 10대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장님. 저희는 돈을 버는 리더를 4세대까지 롤업 압축 방식을 해놨다는 거 잊지 마시고, 나라가 오픈되면 내가 1대를 또 형성해서 또 키워낼 수도 있어요, 사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20%에서 10% 받는 또 이 4세대 그룹이요, 또 내가 1대를 내면 또 형성된다. 그러면 우리는 한 달에 1억 버는 게 아니고요, 이런 리더십 매칭 보너스로 3억 2천 정도를 번다고 해요. 내 파트너들이 다 중국점을 간다고 하면. 근데 이런 그룹들이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고 또 만들어지면요, 나는 3억 2천 덩어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한 달에 10억 버는 사람, 어쩜 정리자 스폰서님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많이 버실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아신다면요, 공평하게 누구나 버는 돈은 1억. 하지만 능력이 좋은 사람, 많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수익은 뭐예요? 리더십 매칭 보너스 때문에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시크릿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이거를 아셔야 되고요. 이 직급 성취 보너스는 직급을 갈 때마다 주는 축하금이에요. 제가 이렇게 레드 다이아몬드 가니까요, 첫 주에 8천만 원 정도가 주급으로 찍혔어요. 레드 다이아몬드 찍었을 때 우리는 35%를 수당으로 풀어주게 돼 있기 때문에 플래티늄부터는 2번에, 블루 다이아몬드부터는 3번에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나라의 법규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첫 주에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 딱 가자마자 8천만 원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인생 진짜 끝났구나. 그러면서 바로 랭크 뭐했냐? 벤츠로 샀습니다. 제가 모닝한테 뽑았을 때는 그렇게 신랑한테 나 뽑아도 돼? 나 뽑을까? 아니, 신랑이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벤츠는요? 나 차 계약하고 왔다. 근데 남편도요. 그래, 잘했어. 왜? 내 돈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바꿨으니까. 사장님들이 앞으로 이 시크릿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제가 돈을 버니까 제 주변이 다 행복해져요. 제가 이렇게 성장하니까 우리 엄마가 좋아하고요, 우리 신랑이 좋아하고요, 우리 애기들이 뭔지는 모르는데 엄마를 그냥 자랑스러워해요. 그래서 학교에다가 엄마 직업을요, 그때 상담을 갔더니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얘기했죠. 엄마 레드야. 제가 원래 목표가 우리 첫애 딸이 8살 때 학교 들어갈 때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가 목표였는데 지금 레드예요. 제가 목표가 1년은 더 앞당겨졌네요. 그렇죠? 사장님들이 그걸 보신다면 시크릿은요, 사장님들의 능력이 무한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로열 직급 이상만 유지하면 달달이 나오는 월급이에요. 사장님들이 직급을 유지하려고 아마 좀 팀을 늘리는 일에 집중하신다면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세요. 사장님 이거 목돈입니다. 커요. 그리고 우리는 브론즈는 없다. 그리고 양쪽의 매출의 합으로 직급을 가는데, 중요한 건 실버부터는 내 추천 계보에서 2직급 이상의 직급이 핀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파트너들을 계속 브론즈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래서 우리 시크릿 사업은요, 내가 크라운 로열 갈 거다가 아니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분을 브론즈를 만들면요, 그 라인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하는 플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 만들기 사업, 브론즈는요, 전화로도 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유지 보너스 없잖아요, 브론즈는. 심플하게 가십시오. 지금 오늘 처음 오신 분은요, 더 브론즈를 빠르게 갈 수 있는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냥 빠르게 진행하시면 되고, 4주 합의 매출로 저희는 직급을 매주 승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막 엄청난 픽업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테일하게 스폰서하게 한번 여쭤보시고요.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라미드 꼭대기 구조가 아니라 회사의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많아져요. 앞으로 사장님 1조 원이 넘는 우리가 1위 회사를 제친다면요, 지금 1억에서 10억 이상 버는 분들이 300명이다? 아마 우리 회사가 1조 원을 하면요, 1억에서 10억 이상 버는 분들이 2,000명, 3,000명 나올 겁니다. 그것도 글로벌 빼고 한국에서만요. 그럼 글로벌까지 포함한다면요, 엄청나겠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2020년도까지 이 사업을 꾸준하게 시스템에서 진행한다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요, 달에 1억 버시는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게 내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여기서 한 명 번다 그러면 능력이 필요하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변했어요. 그냥 좋은 제품 브랜드 체인지 하셔서 이곳에서 시스템에서 함께 성장하신다면 될 거고요. 저희 이 세트 200짜리 한 번 바꾸는 게 다예요. 전 세계 유통권을 가질 수 있는데 어차피 내가 쓰는 브랜드 바꾸는 게 답니다. 이게 뭐라고 못 바꾸세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엄청나게 건강해지는 거예요. 돈 벌려고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건강해지려고 바꾸다 보니까 돈까지 벌리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정말 많은 신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지금 컨벤션 전후로 또 뭐예요? 엄청난 신제품들이 또 쏟아져요.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시크릿 우유를 먹고
쓰고 시크릿 화장지를 쓰고 시크릿 물티슈를 쓰고 시크릿 뭐 립스틱을 바르고 다 돈입니다. 나 혼자 쓸 때는 예뻐지는 게 끝이에요. 건강해지는 게 끝이에요. 근데 내가 그룹을 만드는 이 사업을, 이 입소문 마케팅을 내가 이 팀과 함께 그룹과 함께 시작하면요, 예뻐지고 건강해지는데 플러스 알파 뭐예요? 부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사장님들이 꼭 선택하셨다면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그림을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십시오. 앞으로 전 세계가 내 바이너리에 들어올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신다면 사장님의 바이너리에는 엄청난 국가가 오픈이 될 거고, 사장님들이 그곳에서 비행기를 타고도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의 모습을 보시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저도 영어 못하는데 미국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괜찮아요. 미국 가면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 없고요. 글로벌 사업이 하기 좋죠. 시대가 왜? 스마트폰 하나면요 다 소통이 가능해요. 우리 사장님들이 글로벌 내가 미국까지 어떻게 괜찮아, 단톡방에서 저희 사업 다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되고요. 시크릿은 이런 사회라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제품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섬길 줄 아는 리더가 계세요. CEO가요, 돈만 챙기는 아까 아마존, 그분에게 좀 죄송하네요. 그분에게 뭐 뒷담화 했다고는 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여기 아이잭 회장님은 많은 이 브랜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부자 됐으면 좋겠다 해서 채널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CEO의 마인드가 아주 중요하고요. 저희 그룹의 시스템이 지금 전 세계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일본, 호주에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 사장님들이 그 안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회사가 좋아, 마케팅이 좋아, 제품이 좋아 해도 시스템이 없으면 사장님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비즈니스 오너는 누가 된다? 시스템을 갖춘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앞으로 사장님들이 오픈되는 국가에 다 뻗어나갈 겁니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항상 아까 그렸던 그 쿠키 그림을 꿈꾸시고 이 사업 제품 잘 쓰시면 되고요. 정의자 스폰서님의 모습을 복제해 나가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요, 더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앞으로 우리 사장님들이 더 부자 되시라고, 앞으로 더 많이 우리 함께 성공하자고, 중국점에 가자고 더 열심히 뛰고 계세요. 그냥 여기 뛰실 때 같이 걷기라도 하시면 됩니다, 사장님. 그냥 집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이곳에 나오셔서 같이 움직이시고 한다면 리더 사장님들이 반드시 같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이 사업은요, 내 능력이 필요 없어요. 아이는 지워버리십시오. 그냥 이렇게 가능한 내 가능성만 믿고 하시면 됩니다. 평범했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면 가능성이 없어요. 하지만 시크릿은 가능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고요, 재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스킨케어 하나 바꾸는 게 내 인생을 과연 바꿀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작은 기회로 엄청나게 인생이 바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넘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들도 가능한 일,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아직 부는 누리지 못했지만 지금 부로 오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아마 이 앞자리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실 거고요. 요번 10월달에 컨벤션에 가면요, 너무나도 많은 다이아몬드들 때문에 사장님들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다른 데는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손 한번 흔들고 만다고 하는데 저희는요, 레드카펫을 아마 우르르 걸어가는 다이아몬드를 보시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비전이에요. 왜요? 누구나 다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이 그냥 희박하고 힘든 거라면 나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기도 전에 시도하기도 전에 포기할 수도 있지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면 컨벤션에 와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나도 할 수 있겠네. 저 아줌마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고, 저 아저씨가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네, 저 총각이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에 함께 하시면 되고요. 우리 사장님들이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요, 본인이 직접 바꾸셔야 됩니다. 누가 내 인생을 바꿔주지 않아요. 지금보다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부자 되고 싶다면 시크릿 꼭 선택하셔서 인생 바꿔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